네, 수많은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분산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해외 주식의 첫걸음 ETF 뽀개기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키움증권의 홍록기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네, 유용한 ETF 정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홍록기 연구원님은 이제 중국 시장을 주력 분야로 담당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이제 추석 연휴 기간부터였죠. 좀 치열하게 대립하던 미국과 중국의 화해 무드가 포착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9월 초부터 달러 강세 압력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중국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환율 증시 시장이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은 일시적으로나마 3,000선을 회복을 했고 위안화 환율은 다시 7위안대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최근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서 중국 정부가 외자 유입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QFII 그리고 RQFII 한도를 폐지하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본토 주식 채권 투자의 경우 이제 선강통, 후강통 그리고 채권통 등 다양한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QFII 그리고 RQFII 한도 폐지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금융시장의 개혁, 개방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정부는 사료, 윤활유 등 16가지 품목에 대해서 대미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2,5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 상향을 10월 1일에서 이제 10월 15일 2주간 연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로 좀 치고받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화해 모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서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스처를 취했을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중국의 입장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10월 1일은 중국의 국경절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 국경절이 더욱 특별한 이유가 중화인민공화국 이제 건국 70주년 행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이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었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이제 중국 류업 부총리의 이제 요청대로 건국 70주년 행사를 고려했고 선의의 표시로 관세 인상 시기를 늦춘 거다라고 이제 따로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말 트위터 매니아답게 바로 또 트윗을 올렸는데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선이 굿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좀 트럼프 대통령 측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화해 모드를 좀 취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70주년 건국 행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를 한 상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실물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일단 그 전에 나왔던 8월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보다 안 좋았던 만큼 사실 8월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4% 성장을 하면서 크게 부진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농촌 제외 누적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시장 예상보다는 이제 양호한 상황 그보다 나았지만 역시 시장 예상 수준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초 중국 당국이 제시한 산업 생산 성장률 목표가 이제 5.5에서 6.0%입니다. 이제 국가통계국은 8월 누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중국 산업 생산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성장률이 이제 5.6%라면서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 말이 맞기는 하지만 지금 월간으로 본다면 그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고 특히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8월 연속으로 이제 4%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중국 당국이 강조하는 6% 성장률 경제 성장률 달성 자체가 요원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고용 환경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소매 판매도 좀 안 좋았지만 사실 자동차를 제외한다면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이것조차 이제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를 이제 결정타를 이제 리커창 총리가 사실 날렸죠. 이제 경제 발표가 있는 이후에 6% 성장률 달성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네네. 발언했습니다. 사실 이제 지도부층에서 이런 특정 레벨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평가가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성장률 사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어려운 점을 인정한 만큼
이제 미국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입장을 살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뭐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하다가도 다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엎치락뒤치락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이 중국과의 갈등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에게도 당면한 목표가 재선이라는 목표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위해서 표박 관리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로 보면은 트럼프의 강경한 대중 전략이 오히려 지지율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8월 설문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들을 보면은 트럼프 국정 운영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기존의 52%에서 54%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특히 또 경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지지율은 51%에서 46%로 낮아졌고요. 또한 반대는 42%에서 47%로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항목으로 대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제 스탠스가 또 따로 조사를 했거든요. 네네. 이번 첫 조사 결과가 지지도는 35% 그리고 반대는 56% 나왔습니다. 또 이제 계층별로 살펴보자면 사실 지난 대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저항형 백인층 표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8월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항형 백인층의 지지율은 69%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월보다 이제 5%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남성층에서는 상승을 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남성층 상승했지만 이제 저항형 여성층 그리고 고학력 남성, 여성 모두 하락을 했는데 이제 수치를 살펴보면은 이제 저학력 여성 백인층 지지율은 42%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한 고학력의 경우 뭐 남성, 여성 지지율 모두 30%대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 이제 각각 전월 대비 모두 네, 하락한 모두 셈이죠. 특히 남성 부분이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15%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확인을 해봤는데 상황을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화해 모두 좀 오랫동안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향후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그 사안을 좀 예측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협상의 물꼬가 지금 터져 있습니다. 트럼프가 화해 물꼬를 트고 시진핑이 트럼프의 화해 제의를 받아들인 현황은 매우 긍정적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기류 자체가 온건해진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1년간 배워왔듯이 이러한 분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뒤바뀔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확대 해석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중국의 협상 태도가 보다 적극적일 거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 보는 것이 미국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공화당 후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반중국 공약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초당적으로 이제 반중국 정서가 형성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중국 정부로서도 이제 부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선 기간 동안 이러한 네네. 리스크를 이제 그렇죠. 노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흥미로운 분석이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평가가 좀 우세합니다. 그래도 양국이 좀 협상이 가능한 갈등을 먼저 해결할 의지를 보이면서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 좀 어떻게 고려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최근 이제 9월부터 달러 강세 압력이 좀 누그러지면서 이제 중국 증시도 일시적으로 3천선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장기화될 수 있는 요소이기 네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염두해 두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책 그리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등 유동성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상승 여력은 과거 대비 좀 약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유동성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 당국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과거와 같이 이제 홍수와 같은 유동성 공급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네네. 과잉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들은 정책 모멘텀이 강한 업종들로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잉 유동성 공급은 경계할지라도 어쨌든 유동성 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풀린 유동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과거의 유동성 완화 구간들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내수와 성장주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이번 역시 그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대외 불확실성으로 뭐 이제 5G와 관련된 통신 그리고 이제 테크 관련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테크 업종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좀 내수 중심의 성장률,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업종들의 매력이 좀 높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각에서는 중국에 투자를 할 때는 ETF보다는 우량 기업에 좀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ETF 투자 매력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투자가 용이하고 보다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뭐 따라서 이제 중국 ETF 중에서도 우량 기업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판단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다만 중국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시더라도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모멘텀과 더불어서 실적 안정성이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미중 무역 분쟁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중국 투자를 할 때는 내수 중심의 이런 성장주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ETF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구원님? 네,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중국 ETF로는요. 내수 업종 내에서도 자유 소비재로 구성된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습니다. 아, 네네. 글로벌 MSCI 차이나 컨슈머 스테이플 ETF인데요. 티커 심볼은 이제 CHIS로 지금 수익률을 보시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간 수익률은 2.3% 그리고 3개월 수익률은 4.2%로 이제 최근에 많이 못 오른 상황입니다. 다만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은 38.5%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 종목으로는 귀주 모텔을 중심으로 맥주, 음료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또한 모건식품들 이제 관련해서 돼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중국 투자를 원하신다면은 결국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국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익률을 YTD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40%나 급등한 그런 ETF였던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해외 주식의 첫걸음 ETF 뽀개기 시간에는 최근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미중 양국의 진단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도 꿋꿋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내수 관련 ETF죠. CHIS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첫 출연이셨는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